퇴직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던 김근면 씨 부부.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 우리 아파트 같은 동이 10억 원에 매매를 했대. 와,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억이라니. 우리 그러면 이참에 이 집 팔고 시골에 내려갈까? 남은 돈은 저축에 넣고 생활비로 그때 쓰면 되잖아. 어때? 섣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지금 당장 애들 불러요, 우리. 그럴까? 두 아들에게 자신들의 노후 계획을 알기로 결심한 부부. 이 집은 10억 원에 내놨고 시골에 집 짓고 말년을 이렇게 살기로 했어. 아니 아버지, 지금 아파트가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15억도 넘어갈 텐데. 아니 맞아요 엄마 아빠 거기 시골 땅도 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도는데 아니 잘 받고 잘 팔아야지. 아니 시골에서 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참에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고 시골 땅을 둘째 명의로 해주면 저희가 생활비 입금할게요. 좋아. 그럼 이거 효도 계약서 다달이 100만 원씩. 그 옆 동네 김 씨도 이렇게 썼다더라. 민망하게 이런 걸 어떻게 써요? 결국 효도 계약서 없이 자식들에게 명의 이전을 허락하는 대신 생활비를 받기로 하는데 부동산인데요. 집 내놓으셨죠? 집 좀 보러 왔습니다. 집을 내나요? 두 아들이 집을 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두 사람. 집을 내나? 너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 지금 새로 사업 시작해서 당장 드릴 돈이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 아버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죠. 너희들 앞으로 해준 땅, 집 다 돌려놔. 절대 한 푼도 너희들한테는 못 줘. 아니, 안 줘. 자식들을 믿고 맡긴 재산을 송두리째 뺏길 위기에 처한 근면 씨 부부.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야, 물론 일부의 사례겠지만 진짜 보는데 저도 자식 입장으로서 정말 이 자식들이 화가 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 재산을 받기 전과 그 후의 태도가 달라지는 자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증여를 한 부모 입장에서는 그 효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그 증여된 부동산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도 계약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증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상 효도 계약을 따로 명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는 뭐 부모가 그 재산 말고 또 다른 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좀 더 넉넉해서 굳이 효도 계약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후에 이미 재산을 넘겨준 후에는 효도 계약을 불이행한다든가 아니면 좀 재산 그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재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저 사연 보면서 끝까지 갖고 있어야겠구나. 민중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아들 둘 재산은 우리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몰수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법이고 뭐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다 그냥 뺏어오고 싶은데 이게 아까 그냥 그 명의를 넘기는 거에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뺏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어떨까요? 몇 년 전에 연세 지긋한 할머니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다는데 황혼 이혼 소송하세요? 아니요. 아들을 상대로 소송해 주세요. 실제로 찾아오셨거든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홀어머니였는데 아들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서 최고의 대학 명문대를 졸업시키고 결혼 자금도 다 지고 마지막 남은 집도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까지 대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후에 아들이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밤에서 진짜 근근히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괘씸하다 울면서 이제 아들 상대로 소송해달라고 하는데 저 아들 상대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징여했기 때문에 또 징여하겠다 말로만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징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미 징여하겠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들 명의로 한 이상 해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 부모님 오늘 방송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 절대 주지 말자. 끝까지 주고 있자. 이게 교훈이고요. 정말로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재산은 쥐고 있어야지만 효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도 부득이하게 주실 경우에는 안정장치를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되겠어요. 효도 계약서 같은 거.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정말 울분을 토하듯이 주지 말자 하셨는데요.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또 솔루션이 있다고 해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제시해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증여하고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효도 계약서를 꼭 써라. 효도 계약서 아까 안 썼잖아. 계약이 필요하군요. 네, 여러분 뒤통수 반드시 맞으십니다. 뒤통수 안 맞으면 반드시 계약서 쓰셔야 되고요. 그걸 바로 효도 계약서, 효도 각서라고 하는데 아까 VCR에 나왔잖아요. 아들이 민망하게 뭘 씁니까? 네. 쓰셔야 돼요. 민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쓰라고 하면은 100% 자녀들이 씁니다. 왜? 아쉽거든요. 본인이 지금 받아야 되는데 효도 계약서 10장이라도 쓰라고 하면 쓸 겁니다. 전혀 아쉬워하지 말고 미안해할 것도 반드시 받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자, 부모님이 몇 억이나 되는 큰 재산을 주면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부양업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를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평생 지급한다. 아니면 부모님이 아플 경우에는 병간호를 책임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뒤통수 맞으셔야 되니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뭐 단순히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뭐 안락하게 해드리겠다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기준이 뭡니까? 안락하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안 되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생활비를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한다. 언제까지? 평생 지급한다. 그리고 병간호를 책임지고 하고 병원비도 책임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만 효도계약서가 유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득 저는 이제 그런 거 적어야겠다. 생활비 플러스 취미 생활비, 거기다가 의료비. 항목이 많네요. 근데 안 이게 받을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필수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필수 요건이 어떤 게 있나요? 효도계약서에. 자, 필수 요건을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효도계약서 예. 양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효도계약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제목을 잘 쓰시고요. 효도계약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아파트를 아들에게 딸에게 증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한데요. 이 아들이 딸이 보답을 해야겠죠. 이 부양 의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생활비를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언제까지 지급한다. 뭐 부모님을 모시고 병간호를 책임지고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한다?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 이렇게 쓰시고 아까 유언장 같이 날짜 쓰시고 주소 쓰시고 도장을 찍어 여기 설명을 해도 돼요. 예. 이렇게 뭐 공증을 받아도 되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정확히 작성하면 효도계약서가 유효하고요. 나중에 혹시 자녀가 불화할 경우에는 효도계약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다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이 변호사님 무슨 자녀를 못 믿어가지고 효도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저는 자녀 믿을래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도 반드시 작성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효도계약 제가 보면은 효도계약서 쓴 자식하고 안 쓴 자식하고 달라요. 안 쓴 자식은 내가 언제 그랬지 뭐 그냥 우야무야 하는데 쓴 자식은 내가 약속했지 부모님께 더 효도하니까 반드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례를 봤으면 저렇게 강조를 하시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서상 자식이 부모를 보러 왔는데 이게 계약서에 입각해서 한 건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민망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게 글이 아니라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영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남기면 조금 소프트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데 말로만 체결하기보단 조건들을 명확하게 쓰는 문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서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 여차저차 정말 문서를 받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녹음의 내용이라는 것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한 판례 중에는 이렇게 녹음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건 조건을 거는 증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조건이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의 내용도 좀 명확하게 녹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녹음에 의한 어떤 약정 같은 경우도 구두 약정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증여 재산을 반환한다라는 녹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이행 시 반환 요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다만 증여 계약은 말로만 하는 증여 계약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행이 됐다. 그 이유는 반환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입증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생활비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셔야 되고 적어도 녹음, 계약서 있으셔야 입증하시기가 편합니다. 네.